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의지 중요하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의지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한 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결심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누나는 이런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의지 박약하라고. 여러분도 흔하게 듣는 말들이 있죠.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등등. 즉 마음가짐을 강조한 말들인데,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 억지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버티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는 행위와 같은 거죠. 고통 없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의지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바사와 시온이 쓴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입니다. 가바사와 시온은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즐겁고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자는 복잡한 학술 용어를 통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쓰여진 글이라 이렇게 쉬워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뇌의 신비에 대해 우리 지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욕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뇌내 물질은 5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 중에서 7가지 대표적인 뇌내 물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부터는 신경 전달 물질을 그냥 호르몬으로 통칭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질병 중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죠.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죠. 바로 처방받는 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도 특정한 환경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호르몬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치트키죠. 미디어를 통해 많은 곳에서 책을 읽는 이점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마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책이 안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비 마냥 한가로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기는 못하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대한 꿈을 꾸며 독서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독서를 하기로 마음먹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미친 듯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새벽 4시가 살짝 넘어 눈을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겨우 일어났는데 이번엔 책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가 띵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 다 되어 회사를 갑니다. 다시 저녁이 돼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벌써 저녁 9시. 후딱 씻고 내일의 독서를 위해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 오네요. 일찍 자려고 뜨거운 물에 샤워까지 했는데 몸은 노근거리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이 아까워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냅니다. 잠이 올 때까지 볼 요량으로 이것저것 보다 보니 새벽 1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요? 사실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꾸역꾸역 며칠 더 버티어도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목표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책까지 읽는다는 건 거의 최상위 보스몹을 혼자 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뇌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면 목표를 더욱 쉽게, 더욱 높은 확률로 이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목표 또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게임을 할 때, 술을 마실 때, 도박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고 환희에 만들죠. 도파민으로 인해 우리는 게임, 술, 도박을 어려움 없이 오히려 즐겁게 밤새면서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 도파민은 우리가 특정 행위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 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파민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몸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결론은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세우는 목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일생일대의 원대한 목표도 좋지만 하루 또는 며칠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오랫동안 분비된다고 저자는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전에 보급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눈에 띌 때마다, 틈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도파민을 계속 불러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나요? 자기계발서 관련 책을 읽으면 비슷한 맥락을 가진 지침이 많이 나옵니다. 이루기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라. 종이에 적은 리스트를 매일 큰 소리로 읽어라. 이게 다 우리 뇌의 메커니즘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팀은 뒤풀이에서 서로 맥주를 뿌리며 요란하게 승리를 자축합니다. 이를 통해 뇌는 먼저 우승한 사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축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뇌에 보상을 줌으로써 추가적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거죠. 동기부여 도파민,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책에는 훨씬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작정 돌진하기보다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감정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성취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겁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기로 결심하고 싶으세요? 컴퓨터 코딩을 배우고 싶으세요? 그냥 막연한 기대로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전략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우리의 꿈은 그렇게까지 무모하거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불면증이 좀 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찍 잠드는 거였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잠을 일찍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텐데 책 읽기는 고사하고 잠드는 것부터 큰 난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신경뿐 아니라 맥박, 체온, 혈압을 떨어뜨림으로써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죠. 몸 전체의 장기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친구만 몸에서 잘 나오게 만들면 수면에 쉽게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을 분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침실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의 특성상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1000럭스 이하의 조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되죠. 특히 핸드폰으로 잠자리에서 게임을 할 경우 아드레날린과 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활동하게 되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생성 또한 억제되는 거죠.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명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멜라토닌 분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겁니다. 보통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일찍 자는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해도 밤이 되면 피로가 더 심해질 뿐 잠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햇볕을 쬐는 이유는 체내 시계를 초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볕을 통해 몸은 신체 주기의 기준점을 만드는 거죠. 충분한 햇볕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15시간 정도 지나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자연스럽게 수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호르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친절하게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를 들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죠. 물론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굳은 의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더 간단하게가 아닌 더 깊고 더 웅장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끝.